얘가. 어우. 아. 자, 텐트는 기본적으로 데카트론 트랙 100이라는 여러분 자립 텐트, 제가 작년에 한번 영상으로 올렸죠. 그 사이에도 몇 번 이제 야외에서 테스트하고 써보니까 정말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가성비 참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너 텐트를 제거하게 되면 지금처럼 레인플라이만 가지고 쉘터처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텐트가 되죠. 물론 아래쪽 부분은 이너 텐트가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좀 바닥이 뜨는 그런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크게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 계절이라든가 단순히 뭐 일반적인 쉘터만 어떤 필요하고 경량화를 원한다고 하면 이너 텐트를 제거하고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팩다운 조금만 하게 되면 바람이 불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쉘터는 기본 텐트를 이용한 쉘터, 평지에서 특히 뭐 재난 상황이라든가 우리 일반적인 어떤 공터 대피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형, 나무 충분치 않고 완전히 지금처럼 개방된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냥 이런 자립형 텐트, 요게 어쩔 수 없는 대안이 돼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생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도 아니죠, 그죠?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체온 유지를 바탕으로 해서 건강관리와 위생관리, 그 다음 응급처치가 이상이 없어야 되고, 그 조건 하에서 이제 우리가 뭐 통신에 대한 부분, 그 다음 식수에 대한 부분 확보, 그 식량이 부가적으로 따라주는 그런 어떤 생존 배낭의 카테고리를 갖추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실제 야외에서 가면 이렇게 구조대가 올 때까지, 아니면 상황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제2 대피소 이동하기까지 이런 공터라고 하면, 지금 뭐 물론 야영장이지만 이런 공터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가까이 없는 이런 개방된 곳이라면 이런 자립형 텐트, 아니 최소한 타프를 이용해서, 그것도 없다 은박 담요 딥을 써야 되겠지만 이거 다음날까지 여러분 과연 이 날씨 이 온도에 여러분 버텨낼 수 있냐고. 그때 만약에 또 악천후가 발생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일단 텐트를, 특히 가족들이 어리고 그다음 노약자분이 계시다, 뭐 연로하신 분이 계시다, 아이들이 어리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여분들은 이제 은박 담요 딥을 쓰든 좀 젊으니까 버티고 생존 기술로 버티고, 아이들 몸이 약한 분, 그다음 어르신은 이렇게 텐트 안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빨리 대응하는 게 좋아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침낭은 오늘 뭐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영상 한 5도에서 내일 아침 한 영하 뭐 2도 정도 예상되는데, 요거는 헬콘텍스에서 예전에 스웨그맨 롤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출시를 했었던 그 모델과 동일한데 그게 좀 비쌌거든요. 안에 그 충전재가 클라이마 실드입니다. 검증된 합성 충전재죠. 그게 적용됐던 모델이었는데 그게 좀 비싸다 보니까 그거에 충전재만 바꾸고 기능은 똑같습니다. 구조는 똑같은 깔깔이 스타일의 그냥 합성 소음을 넣은 그런 제품으로 나온 저가형 모델입니다. 저가형 모델.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다목적으로 쓸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침낭이든 아니면 뭐 판초 개념으로 겉옷이든 아니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해먹에 언더퀼트라든가 이런 쪽을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침낭으로 펼쳐놓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뭐 해가 지기 때문에 보온용 옷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입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클 연결하고요. 쭉 당기죠. 그러면 이제 앞에 불을 피우고 날 때, 그죠? 캠핑할 때 겉옷으로, 보온용 겉옷으로 이렇게 입을 수 있고, 그 다음 이 위에 이제 판초일을 이제 저 같은 거 입는 거죠. 제가 헬콘텍스 제품도 좋아하고 좀 또 헬콘텍스에 이제 고문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을 많이 접하는데, 이 제품은 제가 돈 주고 산 겁니다. 이건 킨텍스 때 가서 이제 할인받아서 산 거예요. 할인받아서 산 거고, 지금 입고 있는 것도 사실 이것도 지금 남들 가성비 플리스 자켓인데 이것도 헬콘텍스 제품입니다. 카모그럼 색깔이 있는데 가급적 카모그럼 색깔이 좀 더 원단이 좀 더 부드럽고 더 나은 것 같아서 카모그럼 제품 샀는데 이것도 가성비 참 좋아요. 괜찮아요. 이것도 제 돈 주고 산 겁니다. 이건 제 돈 주고 샀어요. 여기에 이제 뭐 악천후가 발생한다 그러면 판초일을 또 이거 쓰는 거죠. 이 제품도 헬콘텍스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이것도 제 돈으로 산 겁니다. 이건 원래 제가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제품입니다. 헬콘텍스.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스웨그맨 롤을 입고요. 그 위에다 판초일을 한 번 더 입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악천후에서 이렇게 체온 유지하도록 이렇게 디자인된 옷인데, 이렇게 조합하면 버틸만 합니다. 버틸만해요. 오늘 그래서 요렇게 입고 이제 잘 예정입니다. 클라이머 실드가 들어있는 오리지널 요거에 어떻게 보면 그 고급형인 기존 그 스웨그맨 롤에 비해서는 전반적인 마감이라든가 원단이라든가 보온력은 좀 떨어진다는 게 느껴집니다만, 그래서 가성비 면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돼요. 제가 써보면서 느낀 것은 오리지널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다음 오리지널보다 압축 부피가 더 커요. 오리지널은 이 가슴 쪽에 이 보관 주머니로 쓸 수 있는 그 따로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제품은 없습니다. 별도의 스톱색, 그러니까 보관색이 따로 제공됩니다. 그런 부분도 차이기도 해요.
전반적으로 다운그레이드입니다. 완전히 다운그레이드 됐어요. 근데 막 입고 막 쓰긴 좋죠. 지금처럼. 그런 개념으로는 뭐,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돼요. 좀, 뭐 활동하기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작업할 때 걸리적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체온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 움직임으로 버틸 때 그런 정도로 쓰고, 다목적으로 뭐, 침낭으로 써도 되고, 뭐, 언더퀼트로 써도 되고, 뭐, 매트 개념으로 봄 매트로 써도 되고, 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니까 또 쌀쌀하네. 자, 일단, 네? 사각 침낭됩니다. 이렇게 지퍼에 있기 때문에 지퍼를 채우게 되면 사각 침낭으로 쓸 수 있죠. 이건 제가 이미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이것도 헬컨텍스의 울프하운드 합성 충전재 미드레이어 사용할 수 있는 침낭이죠. 지금 이 프리스 자켓이랑 그다음 이 울프하운드만 이렇게 입더라도 웬만한 초겨울까지 추위는 잘 커버됩니다. 마음에 들어요. 잘 커버돼요. 네, 모자 쓰고도 후드로 덮기 좋고요. 그 다음 아크테릭스 리프에 비해서는 이 소매 부분이 좀 더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크테릭스 리프는 소매가 너무 여기가 밴드가 넓고 꽉 타이트하게 물리기 때문에 입고 벗을 때 시계를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편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아크테릭스 리프 라인에서 나온 아톰 LT 보다 보면 뭐 미드레이어 자켓 이렇게 부를 수 있겠네요. 예. 합성 충전재가 들어가 있는 말 그대로 다용도 그런 어떤 보온 자켓입니다. 충전재는 클라이마 실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클라이마 실드가 들어가 있고요. 좀 특이한 건 소매가 이렇게 좀 타이트한 밴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옷을 벗을 때 이런 시계 같은 것도 있죠. 끼고 옷을 입기 어렵습니다. 너무 타이트해요.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 위에다가 미드레이어를 입고요. 위에다가 뭐 아우터를 입을 때 소매가 말려 올라가는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 다음 뭐 바람이 들어온 걸 최소화하는 그런 어떤 장점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거 입고 벗을 때는 이 시계 같은 것들 이거 되게 걸적거려서 이걸 벗고 이렇게 벗어야 되는 뭐 그런 어떤 단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이와 유사한 어떤 스타일을 가진 또 충전재도 거의 동일한 가성비 제품인 헬컨텍스 울프하운드 같은 경우는 여기 밴드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옷을 입고 벗는 데 있어서는 불편함 없고요. 충전재도 같기 때문에 보온성 부분에서는 큰 차이 못 느끼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마감이라든가 마무리 이런 것들 보면 확실히 아크테릭스 리프 라인이 되게 깔끔하게, 그리고 디테일에 많이 신경을 썼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기본적으로 가슴 포켓이 있고요. 양쪽 옆구리 포켓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이 부분에 안에 플리스 재질로 한번 보온성을 손등 쪽에 확보해 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바람 들어온 거와 약간 외부에 물이 들어온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지퍼 내부가, 지퍼 자체는 방수 지퍼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방수 원단, 나일론 원단을 한 번 더 보강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것도 디테일 면에서 상당히 다른 제품들이 챙기지 못했던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사용자가 느끼게 됩니다. 디테일한 부분에서. 측면 같은 경우는 플리스 재질에서 통기성과 보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허리 부분 조절할 수 있는 밴드가 양쪽에 이렇게 스트랩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후드가 있고요. 그게 뭐 특별하게 일반적인 이런 미드레일 스타일 후드 자켓에 비해서 뭐 월등한 요소 뭐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냥 되게 깔끔하고 그다음 기능적이고 충분히 보온성 면에서 흠잡을 데 없고 통기성도 나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계절은 좀 덥죠. 좀 덥고 그런 부분에서는 보온성이 확실히 좋다. 그다음 되게 가볍습니다. 다른 제품들, 다른 뭐 기능성 제품들 그런 것들 비교했을 때도
부피 부분에서나 무게면에서 뭐 같은 보온성을 가진다고 쳤을 때 이 스펙상으로 들어간 거와 이게 스펙상으로 표현된 거와 다르게 되게 보온성이 뛰어나다. 같은 무게라 그러면 보온성이 더 낮고 이 차용감이 더 낮다. 이런 느낌을 실제 제공하는 그런 어떤 옷입니다. 울프한더 비교해보면 그런 게 좀 느껴지긴 합니다. 울프한더는 약간 몸에 몸에 여유가 좀 있다. 같은 M 사이즈라 그러면 좀 여유가 있다. 이런 느낌인데 아크텍스 리프 아톰 LT 같은 경우는 몸에 딱 밀착도가 높다. 그래서 몸 가까운 데서 보온성 확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느낌, 이런 느낌을 주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두 제품의 보온성이 뭐 극명히 차이난다 그건 아니지만 체감상 얘가 좀 더 따뜻한 느낌을 주긴 해요. 둘 다 어떤 체급으로 따지면 거의 비슷한 체급이고 들어가 있는 충전재도 거의 같은 충전재 클라이머 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클라이머 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충전재 상에서 어떤 큰 차이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 안쪽에 이런 것들 원단들 폴리스 원단에 사용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박음질, 그 다음에 또 지퍼의 디테일, 이 소매 이런 어떤 박음질 상태 이런 것들 보면 확실히 아크텍스가 잘 만들었다.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줍니다. 이런 보온 충전재, 합성 충전재가 들어가 있는 보온 자켓, 요건 4개를 다 사용이 가능하죠. 비상용으로 이렇게 챙겨 다니다가 날씨 춥거나 저체온증 위험이 있으면 바로 보온용 자켓을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겨울엔 미드레이어로 입을 수도 있고, 또 뭐 조그마한 어떤 수납 가방 같은 데 집어넣었다가 생존배낭 같은 게 챙겨 다녔다가 뭐 끄집어내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합성 충전재 자켓은 뭐 충분히 일상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 대비해서 괜찮은 제품 하나 뭐 사놓은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너무 부담되는 거 살 필요 없고, 요거 하위 가격은 낮은, 그렇다고 해서 보온성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다양한 충전재가 들어가 있는 이런 스타일의 보온 자켓들 많습니다. 등산 브랜드들이 이런 것들 많이 만들었어요. 유사한 어떤 기능을 가진 합성 충전재 제품들, 그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이 뭐 아크텍스 리프 또는 뭐 헬리콘텍스 울프하운드 이 정도 아니더라도 2월 상품 중에 좀 2월 된 상품이지만 뭐 프리마 로프트 이런 것들 사용된 그런 제품들, 그게 아니더라도 뭐 3M 신슐레이트를 사용했던 제품이든 그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어떤 비슷한 형태의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 구매해 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요 스타일의 거의 동일한 합성 충전재가 들어가 있고 보온성도 유사한, 스타일도 유사한 헬컨텍스 울프한드 제품이 한 20만원대이기 때문에 남들 가성비 제품으로 그 제품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에 제가 두 제품을 한번 디테일하게 각각에 한번 비교해 보여드리겠지만, 두 제품 어느 걸 사더라도 제가 봤을 때 그 기능적, 이 합성 충전재라는 어떤 습기에 강하면서 남도 보온성을 유지해주는 그런 목적의 자켓으로는 두 제품 모두 충분히 사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고, 그 다음 2월 된 상품 중에 이런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는 합성 충전재 자켓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여러분 눈여겨보고 가격대가 나쁘지 않은 게 딱 나왔으면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 정도는 사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행히 지금 바람은 불지 않아서 다행이었는데 전체 온도가 확 떨어졌습니다. 지금 스웨그맨 롤을 침낭으로 써보려고 하는데 느낌이 쎄해요. 날씨가 쌀쌀해서 이걸로는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제 스웨그맨 롤만 덮고 잠을 자보려고 했거든요. 했는데 버티는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차에 결국은 이제 침낭 가지고 와서
덮고 지금 밤을 보낸 거죠. 마찬가지 딱 침낭을 바꾼 순간 이게 뭐 싸구려 침낭이 하지만 뭐 10만원 뭐 초중반 대 싸구려 침낭이 하지만 이거로 바꿔서 딱 덮는 순간 몸에 힘이 딱 풀린 거예요. 정말 편하고 따뜻한 느낌이 바로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이 체온 유지가 어려울 때는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그죠? 또 그걸 통해서 체력 고갈이 또 체력 소진이 또 심해지는데 침낭만 딱 바꾸는 순간 따뜻함이 느끼면서 몸에 힘이 싹 풀리면서 또 잠이 이렇게 싹 들었습니다. 그만큼 체온 유지 또 그다음 실제 어떤 야영 환경에서는 이 침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렴한 침낭이지만 이것들 입고 없고에 따라서 이것도 체력 고갈과 힘이 연계되는 거예요. 체온 유지뿐만 아니라 체온 유지 안 되면 체력 고갈이 심하겠죠. 추위랑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잠을 해왔습니다. 어제 비가 내렸어요. 한 12시 정도쯤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주변 다 젖었어요. 만약에 이런 덮개, 쉘터, 뭐 텐트면 가장 좋겠죠. 이게 없었더라면 아마 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그만큼 아무것도 아닌 이런 뭐 천막으로 만들어지는 아니면 뭐 타프든 어떤 방법이든 남들에게 격리된 공간, 그다음 직접적으로 비와 눈으로부터 그다음 바람부터 막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생존 배낭 자체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런 물품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간 게 좋다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변수들에 의해서 생존 확률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어제도 사실 비가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자고 있는데 두둑두둑 소리 들리길래 비가 내린 줄 알았죠. 그 잠깐의 비도 맞아버리면 지금처럼 추운 날씨에 초겨울에 그렇게 맞아버리게 되면 저천증 바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쉘터를 구성할 수 있는 텐트면 가장 좋겠지만 텐트가 보완된다면 좀 경량의 쉘터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장비, 그다음 뭐 타프로 여러분들이 가면 쉘터 구성하는 방법을 뭐 충분히 훈련하든가, 그것도 안 되면 판초이라든가 은박담요라도 이용해서 주변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서 쉘터 구성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준비해둘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도 그 비가 내리는 건 변수였어요. 원래 비 내리는 그 어떤 상황이 없었단 말이죠. 예보도 없었는데. 그리고 그게 없었다 그러면 공기가 계속, 어쨌든 바람이 어제 많이 불지 않았지만 공기 흐름이 생깁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것도 체온을 계속 체온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개방된 상황과 그래도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상황은 역시 체온 유지에 분명히 차별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 쉘터 하여튼 어떻게든 만드는 게 좋습니다. 광산 사고에서 마찬가지. 딱 처음부터 뭐 했습니까? 바로 폐비닐을 이용해서 쉘터를 먼저 구성했죠. 그게 없었다 그러면 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에서 몸이 다 젖고 또 그 광산이 굉장히 공기가 이렇게 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 피웠겠죠. 공기가 통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람이 분다는 얘기죠. 그럼 젖은 상태에서 바람을 맞게 되면 체온 손실이 240배 가속화됩니다. 순식간에 저체온이 좀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산소 응급기를 가지고 불을 피워야 할 만큼, 연료를 건조시켜야 될 만큼 그 주변 환경이 다 젖어 있고 바람이 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산소가 원활하게 통한다, 바람이 분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치가 생존의 키포인트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부분을 잘 교훈 삼아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게에 대한 부분, 부피 부분이 있겠죠. 이런 침낭, 이런 뭐 텐트 아니면 타프 이런 것들을 꾸리게 되면. 근데 중요한 건 실제 그런 생존 상황에서
나를 지켜낼 수 있느냐, 제대로 쓸 수 있는 물품이냐, 아니면 챙겨놓기만 하고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는 물품이냐,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야외에서 이런 식으로 가서 한번 써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정도 호스란 이런 텐트 저렴한 나무로 침낭 이런 것들 충분히 야외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요 간단한 쉘터 개념의 텐트 외표로 만들어진 지금 이 공간을 한번 치워볼게요. 한번 치워봤을 때 온도 차이에 대한 그냥 제 개인적 지금 현재 제 체감되는 온도 차이가 얼마큼 되는지 그냥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정도도 과연 어떤 체온 유지의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바람이 물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좀 쳐보겠습니다. 와, 지금 한기가 바로 느껴집니다. 지금 벌써 그냥 뚜껑처럼 이렇게 덮는 수준이었지만 딱 치운 순간 한 2초 정도 있다가 이 바깥에 지금 바람 불진 않아요. 한기가 바로 확 느껴집니다. 분명히 이게 아주 밀폐가 잘 된 그런 쉘터는 아니었죠. 그죠? 밑에 다 공기가 들어갈 수 있고 그냥 위에만 뚜껑만 있는 그런 형태의 텐트를 쉘터로 지금 만드는 거지만 그게 이렇게 바람이 불지 않더라도 내외부의 공기의 온도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쉘터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외부로 가서 좀 호술해 보이고 중간 좀 틈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름대로 분리된 공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분명히 지금 지금 이 옷을 입었는데 안에 이게 덮고 있을 때 사실 이거 입었을 때도 침낭에서 바로 나왔을 때 별 추위를 안 느꼈거든요. 근데 이게 딱 제치고 한 1초 후에 싸늘함이 확 느껴지면서 지금 이 남들 보온성이 괜찮은 이 옷을 입고 있는데도 지금 이게 뚫고 이 차가운 느낌입니다. 안에 또 입었어요. 제가 지금 그대로 입었단 말이죠. 프리스 자켓 입었어요. 추워. 바로 느껴집니다. 변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호스려 보이는 저런 쉘터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박 담요든 비닐 쉘터든 아니면 타프로 만든 쉘터든 꼭 텐트가 아니라도 반드시 야외에서 여러분들이 대피를 해야 된다거나 어떤 조난상이 생기면 그런 쉘터를 먼저 딱 떠올려 구성을 해 놓으세요. 분명히 큰 변수를 만듭니다. 그 몇 도 차이로 저천증이 올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바람이 불면 또 비가 내리면 악천후가 왔을 땐 정말 급변하는 그 상황에 급격한 저천증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경만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 안 되면 이제 자연에 있는 이런 쉘터들 자연재를 이용해서 여러분 제가 늘 보여드렸던 그 간단한 린트 쉘터라든가 기타 지형을 이용한 쉘터들 가지와 낙엽을 이용해서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 아침 이슬에 좀 많이 젖어 있네요. 여러분들이 이런 야영장에서 아니면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착화제 개념으로 고체일도 좋겠지만 서바이벌 어떤 대비라고 하면 이런 왁스 틴더죠. 이런 것들을 써주게 되면 지금처럼 젖은 환경에서 쉽게 불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휴대성이 좋고 가볍잖아요. 이게 이제 파이스틸 이용해서 불꽃 스틱에도 좋고요. 라이트라든가 기타 발화 점화 장치가 있다면 점화 장치를 이용하면 됩니다. 됐죠? 가서
이건 비상용 틴더 뭐 얼마 안 합니다. 이렇게 보안 케이스에 있기 때문에 약간 방수 역할도 하죠. 우리 자체도 남들 방수가 되지만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서바이벌 기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돈 받은 거 아닙니다. 이제 가끔 유료 광고 이런 것들 어떤 분 좀 설명해 주시는데 그 기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광고주나 아니면 제품 이런 것들 돈을 받고 광고해달라 그렇게 의뢰받은 거는 예전에 뭐 주류 관련된 광고 이런 것도 있었긴 했는데 일반적인 이제 좀 테스트 해달라 하면 테스트만 해주고 추천 안 할 경우에는 영상을 안 만들어주고 유튜브에 소개를 안 합니다. 근데 제 서버 괜찮으면 그냥 자발적으로 제가 해주는 건데 그런 것도 유료 광고로 제가 얘기를 해야 되나? 옷 같은 것도 마찬가지. 제가 그런 것들은 테스트용으로 제가 봤거든요. 봤지만 서버 괜찮을 때만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또 그런 걸 또 소개해달라고 영상으로 올려달라고 또 하는 업체는 또 없고요. 아니면 제가 직접 개발한 거는 또 당연히 제가 개발했으니까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거 외에 뭐 이걸 돈 받으면서 광고의 목적으로 돈을 뒤로 받아서 그렇게 한 케이스는 지금 없는데 그런 케이스 있을 때는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확실히 젖은 상황에서도 이 왁스 틴더 조그만 양으로도 좀 충분히 젖은 낙엽을 말려가면서 튀어넣을 수 있는 물량이 나옵니다. 화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빨리 점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런 것들 챙겨 다니거나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